그러면 한 4학년 정도부터 수학 교과서로 이거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진짜 많이 좋아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이마다 정말 이게 터질 수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네. 되게 재밌는 게 터져야 아 얘가 잠재력이 있구나를 알지. 네. 안 터지면 이 친구가 잠재력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요. 다 가르쳐 보면 제가 다 했다기보다 잠재력이 있던 애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터지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까보기 전에는 구분할 수 모르니까 없잖아요. 그건 몰라요. 그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애 인생에서도 한 번이고. 그죠?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처음 키우는 아이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게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진짜 이용하는 게 애를 둘을 낳으면 네. 둘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재미죠. 내가 처제랑 재미없겠지. 똑같다 그럼 재미없어요 정말. 네. 그쵸, 그건 다른 재밌겠죠. 맛이 있어요. 꼭 둘 낳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애가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고민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보셨을 때 수학 쪽, 이공계 쪽을 출신이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서울대 출신 부모님들의 경우 아이들이 정말 수학머리, 공부머리가 높나? 네. 정확히 말하면 이건 있어요. 평균이 높은지 모르겠다. 네. 지만 네. 맥시멈과 미니멈의 분포하는 비율은 높은 것 같다. 이거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평균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극단값끼리의 존재 비율은 높은 것 같아요. 기대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그런 분들이 기준이 높잖아요. 높죠. 빡 해서 터지면 쭉 하고 네. 근데 빡 했는데 애가 도망가면 네. 쉽지 않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한데 네. 평균이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평균이 높은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글쎄 우리 이제 평범한 아이 그리고 평범한 머리를 물려준 저 같은 이제 그런 엄마들한테는 되게 희망이 돼요. 맞아요. 네, 우린 그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요, 정말 가르쳐 그런데 보니까 머리가 보통이다. 그러니까 네. 특출하지 않은 아이들도 잘 풀리는 케이스를 보셨는지 많이 봤죠. 왜냐하면 어떻던가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평범한 머리라는 게 네,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서 평범한 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은경 님도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에서 말 잘할지 몰랐죠. 네, 그렇죠. 저도 몰랐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영상 앞에서 우리가 있어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 공부를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적합한 방법을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재능이 있다 없다를 머리가 혹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압도적으로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애는 걔 너무 튀죠. 네, 그렇게 따지면 어렸을 때부터 탤런트할 미모나 요 정도 급은 티가 나지만 네. 그 안에 있는 그냥 잘하는 정도에서는 네, 네. 잘 몰라요. 사실 완전 특출하진 않지만 그 아래, 약간 아래 정도 똘똘하다. 네,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기대도 있었고, 뭐 말하면 말귀도 잘 알아듣고, 뭐 한글도 빨리 떼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일수록 부모님의 기대가 크면서 고민이 훨씬 깊어요. 진짜 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완전 되게 똘똘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 이제 똘똘한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낳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애가 공부를 잘해야 본전이. 본전. 맞아요. 그 부모님은 잘해봐야 본전이 게임을 그렇죠. 해요.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쪽의 프레셔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너무 불행하죠. 그건 서로가. 그건 좀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렇죠. 네. 저희 집도 되게 평범했으니까. 네. 가르치- 노력하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외워서 공부를 했어요. 어. 그냥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별로 외웠다고. 네. 저희 집은 어머니가 혼자 저희 키우셔서 그냥 제가 뭐 알아서 학원 다니고 학원비 받고 이렇게 완전 생으로 그냥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케어를 받을 기회가 없었고요. 네. 근데 살아는 남아야 되니까 내신을 그냥 교과서를 딸딸딸딸 외웠던 케이스인데 네. 이렇게 공부해서 제가 영상에도 말했지만 대학교 가서 진짜 고생했어요. 왜냐면 대학교 공부는 네.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외울 수 없잖아요. 음. 그럼 이게 한번 바사삭 하거든요.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잘하지 않았던 것이다를 전 대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네. 거기 가서 하위권에 있으면 네.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정말 정석으로 공부한 애들을 보면 네. 내가 방법이 잘못됐구나를 알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은 건 그런 애들을 볼 기회도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전 가서 안 거죠. 가셨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간 만큼 네. 가서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급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예요. 진짜요? 무슨 농어촌 전형으로 가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수능으로 점수만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 점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알아요. 아, 그래요? 그게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네. 그냥 이런 거죠. 급하게 굶어서 20kg 빼서 체중에 딱 올라간 사람이랑 식이요법이랑 운동이랑 천천히 해서 딱 건강하게 뺀 사람이랑 네. 그 순간 체중계를 올라가면 비슷하지만 네. 그 뒤에 라이프는 알잖아요. 네. 그러면 굶어서 뺀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 느끼는 거죠. 아, 저렇게 식단과 운동을 하려면 먼 길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막 영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맞춰서 들어는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약간 문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공부법, 그렇죠. 공부 습관에 네. 관해서 가장 핵심 초등 고학년 친구들한테 네. 이거는 진짜 잡아라. 엄마들한테 이거는 수학? 꼭 잡으세요. 수학 너무 좋고요. 아니면 다른 과목에도 적용돼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백지 개념 틀을 네. 짜보시는 게 가장 공부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전문가가 짜준 틀을 그대로 복붙하는 게 제일 확률이 높죠. 네. 근데 확률이 높지 않아도 네. 내가 그 틀을 짜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초등 수학 요약하면요. 한 네. 과정에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돼요. 맞아요.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지 않죠? 네. 그거를 짜보고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이 요 정도구나를 써보는 거. 네. 그리고 배운 다른 과목이면 그날 배웠던 것 중에 몇 %라도 그거를 요약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줄을 쳐서 번호를 써서 결국 이게 목차랑 비슷할 수 있는데 처음과 끝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네. 그 부분에 매몰돼요. 그 처음과 끝이라는 게 한 학기 교과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과서여도 되고 네, 단원이어도 한 되고 단원이어도 되고요. 이 단원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다. 네. 뭐 1-1에서는 뭐 정수와 유리수, 뭐 그다음에 소인수분해, 문자와 식, 뭐 방정식, 뭐 정비례 반비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려운 건 방정식의 활용이랑 문자와 식이 이렇게 내가 배웠던 과정 중에서 뭐가 좋았다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깔끔한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면 문제집 쓰면 문제집 풀기 시작하잖아요. 네. 몇 건 풀어야 될까요? 끝이 없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끝이 안 나요. 네. 네. 근데 이 요약을 해서 머릿속에 넣잖아요. 네. 그럼 끝이 나요. 아, 네, 네. 이게 공부는 제가 봤을 네, 때 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네. 공부의 끝을 내면서 줄이는 애들이 잘해요. 아. 근데 문제집을 풀어 제키면서 양을 늘리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시간만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네. 시중에 있는 문제집 다 못 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못 풀죠. 뭐 많이 푸는 애들이 서너 권 풀고 그렇죠. 그나마도 수학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 백지 개념에 쓰는 그 백지 정말 백지인가요? 아니면 기본 제가 틀이 보여드릴까요? 있나요? 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진짜 백지예요. 아. 그래서 정말 뭐 제목 쓰는 칸 하나 없네요. 제가 제목 쓰는 칸을 넣어봤는데 네. 그럼 제목 쓰는 칸에 의지해서 내용을 써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네. 아, 정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네. 생 백지입니다. 그냥 파는 백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백지 위에 자기가 써봐야 네. 순수하게 알아요. 네. 아무런 기대 없이 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 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중에서 이게 만약 16개 외우잖아요. 이거 곱셈 공식이거든요. 네. 하나가 틀리면 네. 다시 다 해요. 아. 왠지 아세요? 여기를 틀려서 다시 하면 그 다음엔 다른 곳이 틀려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네. 이거를 틀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A4 용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네요. 쌓아 놓으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궁금한 것은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 초등 교실에 적용을 해보자면 초등에서는 배운 공책이라는 걸 쓰거든요. 아, 그렇죠. 네, 배운 걸 이제 뭐 과목별로 써보고 하는데요. 네. 이 수학 백지 이거는 저도 당장 저희 아이한테 한번 써보고 싶은 방법인데 네. 백지를 주고 네. 자 써보라라고 말을 할 때 범위를 한 단원? 아, 그게 그날의 수업이 있는데요. 네. 이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날 수업하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당히 예를 들면 이렇게 앞에 제가 이걸 다 써놨어요. 선생님 글씨예요? 이거 제 글씨. 오, 글씨가 고우시네요. 글씨를 엄청 잘 왜냐면 쓰시네. 써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만큼을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학생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으로 네. 이걸 쪼개요, 분절해요. 그 대신 이거를 3번 해서 예를 들면 여기를 반을 채우는 것처럼 네. 그 전체 양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백지 테스트를 시키려면 네. 처음부터 적어도 그 단원의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백지 개념 테스트가 말은 쉬운데 네. 구현하기가 아주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요약본을 누군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끝을 안 보면 아이들이 시작하질 못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 센터에 오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학생이 스스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걔는 진짜 에이스. 이제 나는 애들이 걔는 진짜 나네. 네. 왜냐면 제가 서울대 사람들 보니까 네. 저도 이런 거 있어요라고 갖고 왔는데 형태는 다르지만 이런 종류의 노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난애들. 난 애들이 거기서 이제 그런 공책을 가지고 그래서 있어요. 걔네들은 계속 1등이었던 거예요. 네. 이쪽으로 가는 게 넘사가 맞고. 근데 이거를 선생님 저한테 배우지 않으면 네. 부모님이 만들어 보거나 네. 아니면 같이 만드는 연습을 해보거나. 네. 근데 초등 과정이 있잖아요. 네. 초등 과정은 할만해요. 이렇게까지 정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정답이 아니어도 네. 정답으로 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 차이가 많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먼 길을 가지 않아요. 네. 그냥 문제 풀리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써가지고 백지를 네. 봐서 막 이거를 네, 네. 이거 먼 길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먼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한 4학년 정도부터 수학 교과서로 이거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하면 그 교재에 맞춰서 교과서가 쉽잖아요. 네. 쉬운 거부터 연습하면 점점 어려워져도 괜찮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중등과정부터 가르치니까 네. 애들이 약간 멘붕이 오는 건 안 해봤다가 중등과정에서 한 번에 할 때는 좀 힘들어요. 특히 중등 고학년에 들어온 애들 1-1부터 시작하면 아예 모르니까 너 다 몰라 라고 하면 배우면 되지만 3-1 막 이렇게 오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초등 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해보셔도 네. 이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라고 감만 알면. 그렇죠. 제가 나중에 이거 2월에 꼭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팔아서가 아니고 뭐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결과물을 요 정도 느낌으로 만드는구나라고 감만 잡으면 그 뒤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좀 판매를 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네. 좀 조심스러운 건데 네. 강의를 없이 책만 파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이게 깜지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제가 네. 한 건데 네. 상관없을까요? 저 실은 좀 고민이긴 해요. 음, 같이 파는 게 맞겠나? 맞죠? 아니요. 저는 이거라도 빨리 필요해요. 차라리 네. 그럴까요? 네. 진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건 파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생각보다 막 정말 저 산골에서 막 고군분투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한번 서울 나오기도 쉽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 정말 알뜰살뜰하게 애기 집에서 잘 그렇게 공부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없는 거예요. 샘플이 없는 거예요. 아,